이번 영상은 곡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곡류는 크게 미국, 맹육, 잡곡으로 나눌 수 있어요. 미국은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쌀이고요. 맹류에는 귀리, 보리, 밀, 호밀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는 거의 잡곡으로 분류해요. 곡류의 영양 성분을 보면 탄수화물이 70% 이상으로 가장 많고, 단백질은 곡류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15% 내외에, 지방은 1에서 3% 정도로 아주 작은 편입니다. 곡류의 탄수화물은 대부분이 전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단백질은 곡류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시험에서는 이 네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쌀의 단백질은 오리제닌, 보리의 단백질은 호르데인, 밀가루의 단백질은 글루아딘과 글루테닌, 옥수수의 단백질은 제인입니다. 곡류의 구조는 보통 배아, 배육, 그리고 쌀겨라고 하는 미강층, 겉껍질인 완겨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중에서 완겨층은 먹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도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곡류는 종류마다 도정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쌀은 완겨층만 제거하기도 하고 더 많이 깎아 미강층과 배아까지 제거하기도 해요. 그래서 현미는 완겨층만 제거한 것이고요. 7분 도미, 5분 도미는 미강층을 얼마나 깎았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고, 백미는 완겨층, 미강층, 배아를 모두 제거하고 배유만 남긴 쌀이에요. 배아에 영양이 많기 때문에 백미는 영양가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여기서 특히 현미는 어느 부위를 벗겨낸 것인가 하고 잘 나옵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쌀로 만든 가공식품이 아닌 것은 하면서 현미가 나온 적이 있는데, 현미는 가공식품이 아니죠. 단순히 완겨층만 제거한 도정된 쌀입니다. 다음 보리는 도정이 두 단계로 이루어져요. 먼저 껍질을 제거하는 과정을 할맥이라 하고요. 그 다음 할맥한 보리는 그대로 먹기에는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찌고 눌러서 얇게 펴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을 안맥이라고 해요. 밀도 먼저 껍질을 제거하는 도정 과정을 거쳐요. 그런데 도정한 밀은 단단한 구조 때문에 통곡물로 먹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밀은 도정 후에 가루를 만드는 과정인 제분을 필수적으로 거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밀가루입니다. 옥수수는 껍질과 배알을 제거하는 도정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쌀이 도정도로 나타나는 현상은, 또는 보리를 할맥 도정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도정을 하는 목적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 문제들은 모두 도정을 하는 문제죠. 도정을 하는 이유는 먼저 미강층과 배아에는 지방이 많아 산패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거하는 도정을 통해 저장성이 증가하고요. 미강층은 색이 어둡고 거칠기 때문에 도정을 하면 빛깔이 밝아지고 외관이 개선됩니다. 또 도정을 하면 배유에 물이 더 쉽게 흡수되기 때문에 조리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미강층과 배아는 섬유질이 많아 소화가 어렵기 때문에 도정을 통해 섬유질이 줄어들면 우리 몸이 더 빠르고 쉽게 소화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곡류 중에서 밀가루는 특히 단백질 구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밀가루에는 앞서 말했듯이 글루아딘과 글루테닌이라는 두 가지 주요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이 두 단백질은 밀가루가 가루 상태일 때는 각각 따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밀가루에 물이 들어가 반죽이 되면 글루아딘과 글루테닌이 서로 결합하면서 글루텐이라는 새로운 단백질 구조가 형성이 돼요. 바로 이 글루텐이 반죽의 점성을 만들고 늘어나도 다시 돌아오는 탄성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밀가루 반죽은 쫄깃하고 늘어나는 점탄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서 밀가루의 단백질이 아닌 것은 하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루텐의 함량에 따라 밀가루를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글루텐의 함량이 10% 이하인 경우에는 박력분, 10에서 14%인 경우에는 중력분, 14% 이상인 경우에는 강력분이라고 합니다. 이 글루텐 함량에 따라서 어떤 요리에 적합한지도 완전히 달라져요. 박력분은 글루텐 함량이 낮아서 반죽이 쫀득하지 않고 부드럽게 부서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바삭바삭하거나 퍽퍽해야 하는 조리에 사용됩니다. 케이크 시트나 튀김에 주로 사용하고요. 케이크 시트는 빵처럼 쫄깃하기보다는 퍽퍽하잖아요. 그리고 튀김은 바삭해야 하죠. 그래서 박력분을 사용합니다. 중력분은 중간 성질이에요. 그래서 일반 면이나 만두피 등 다목적용으로 사용하고요. 강력분은 글루텐 함량이 높기 때문에 반죽이 매우 탄력있고 쫀득쫀득해져요. 그래서 쫄깃한 식감을 원하는 식품에 사용됩니다. 식빵, 피자 반죽, 스파게티, 마카로니 같은 파스타 면에 사용합니다. 시험에서 박력분의 글루텐 함량은, 또는 박력분을 사용하는 식품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량이랑 식품까지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반죽을 할 때는 글루텐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꼭 생각해야 해요. 글루텐은 밀가루와 물만 만나도 만들어지지만 반죽에 들어가는 여러 재료들이 글루텐 형성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킵니다. 먼저 물은 글루텐 형성이 필수죠. 그리고 우유, 달걀, 소금, 상 같은 재료들은 글루텐 형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우유와 달걀은 단백질과 약한 응고작용이 있어서 반죽의 구조를 더 안정시키고 글루텐 결합을 도와주고요. 소금은 글루텐 단백질을 조여주는 작용이 있어서 반죽의 탄력을 강화시켜요. 산은 글루텐 단백질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반죽이 뭉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지방이나 설탕은 글루텐 형성을 방해해요. 이걸 연화작용이라고도 해요. 시험에서도 이 용어로 자주 나옵니다. 지방은 단백질 입자를 코팅해서 글루아딘과 글루테닌이 서로 결합하는 걸 막고요. 그래서 쿠키처럼 바삭해야 하는 제품에 지방이 많이 들어갑니다. 설탕은 수분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강해서 글루텐 형성에 필요한 물을 빼앗아갑니다. 시험에서 글루텐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은, 연화작용을 하는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밀가루 반죽에서 사용되는 밀가루 팽창제에 대해 살펴볼게요. 팽창제는 반죽 속에 기체를 만들어 부풀게 하는 재료예요. 대표적인 팽창제에는 다음 4가지가 있습니다. 달걀, 베이킹파우더, 베이킹소다, 이스트예요. 달걀은 거품을 일으켜서 반죽을 부풀게 하는 물리적 팽창을 일으키고, 베이킹파우더, 베이킹소다, 이스트는 반죽 안에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 팽창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특히 이스트는 살아있는 효모예요. 미생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활성 조건이 있습니다. 20에서 30도일 때 가장 활발하게 발효가 일어나고, 여기에 설탕을 첨가하면 이스트가 설탕을 먹고 이산화탄소와 알코올을 만들어내면서 설탕이 발효의 먹이가 되어 발효 속도가 더 빨라져요. 여기서 밀가루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중요합니다. 이제 공유의 조리에 대해 살펴볼게요. 먼저 쌀을 이용한 밥짓기부터 볼게요. 우리가 밥을 하기 전에 보통 쌀을 불리잖아요. 이 단계에서는 열이 없기 때문에 쌀이 물을 20에서 30% 정도만 흡수해요. 그래도 불리기를 해주면 밥이 더 잘 익고 밥맛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열을 가하면 60도부터 호화가 시작돼요.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98도에서 완전히 호화돼서 밥이 완성됩니다. 포인트는 호화 시작은 60도, 밥이 완전히 호화되는 온도는 98도입니다. 밥이 다 됐다고 바로 먹는 게 아니라 15분 정도 뜸을 들여야 가장 맛있습니다. 뜸을 들이면 밥알 속까지 수분과 열이 고르게 퍼지기 때문이에요. 이제부터는 맛있는 밥짓기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시험에서 맛있는 밥짓기 방법이 아닌 것은 하면서 자주 나옵니다. 물은 불리지 않은 백미 기준으로 쌀 중량의 1.5배, 부피 1.2배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불린 쌀은 이미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을 조금만 줄이면 돼요. 시험에서는 불리지 않은 백미 기준으로 물 비율을 묻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쌀은 오래된 묵은 쌀보다는 햅쌀이 밥맛이 더 좋고, 밥을 지을 때 0.03% 소금을 넣어주면 감칠맛이 살아납니다. 마지막으로 맛있게 지어진 밥은 조리 과정에서 쌀의 무게 대비 물을 약 1.2에서 1.4배 흡수해서 최종적으로 쌀의 수분 함량이 약 65%가 됩니다. 나머지 물은 조리 과정에서 수증기로 날아가고요. 두 번째는 국수 삶기예요. 먼저 큰 냄비를 준비하고 물은 면량의 6배에서 7배 정도 넉넉하게 준비합니다. 이때 면 삶을 물의 pH는 6이 가장 좋고요. 약간 산성 쪽이 면발을 더 쫄깃하게 해줘요. 물이 팔팔 끓으면 면을 넣고 면이 들어가면 전분이 녹아나오면서 거품이 확 올라와요. 그때 찬물을 살짝 끼얹어 거품을 가라앉혀 줍니다. 그리고 면이 다 삶아지면 빠르게 건져서 여러 번 헹궈 빠르게 식혀줘야 해요. 전분을 제거해야 면이 서로 달라붙지 않고 깔끔해집니다. 국수 삶기는 국수 삶기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면서 나옵니다. 이번에는 튀김옷에 대해 살펴볼게요. 튀김은 뭐니 해도 바삭바삭해야 맛있잖아요. 글루텐 함량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포인트예요. 먼저 밀가루는 글루텐이 적은 박력분을 사용해요. 만약 중력분을 사용한다면 전분을 약 10% 정도 첨가합니다. 그러면 글루텐 함량을 낮춰서 박력분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죽에 들어가는 물은 반드시 차갑게 해야 해요. 온도가 낮을수록 글루텐 형성을 억제해서 튀김옷이 바삭해지도록 도와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반죽을 많이 저어주지 않는 것인데, 글루텐은 저으면 저을수록 더 많이 형성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섞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계란을 첨가하는 방법도 있어요. 계란 속 단백질은 열을 받으면 먼저 응고하면서 밀가루 단백질 사이에 끼어들어 글루텐 형성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튀길 때 수분을 방출해서 더 바삭하게 만들어주고요. 마지막으로 약가예요. 약가는 시험에서 딱 이렇게 나와요. 반죽 시 기름과 설탕을 필요 이상씩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정답은 튀길 때 모양이 풀어진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름이 너무 많으면 반죽 속 단백질이 기름에 코팅되어 글루텐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글루텐은 반죽의 구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구조가 약해지면 튀기는 과정에서 모양을 유지하지 못하고 흐트러지게 됩니다. 또 설탕을 지나치게 넣으면 설탕은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강해서 반죽 속 수분이 설탕에 잡혀버리면서 글루텐 형성이 방해되고 반죽이 약해져요.
반죽에서 글루텐이 많아지면 약간은 질겨지고 튀김옷은 바삭하지 않게 되지만 너무 적은 글루텐도 반죽의 구조를 잡아주지 못해서 약간은 튀김옷이든 모양이 흐트러지고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반죽에서는 글루텐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기출문제 같이 풀고 마무리할게요. 쌀에서 식용으로 하는 부분은 정답은 3번입니다. 쌀에서 원래 식용으로 하는 부분은 완겨층, 미강층, 배아를 제거한 배유만 남긴 부분이에요. 그런데 영양소는 미강층과 배아에 많기 때문에 현미처럼 도정을 덜해서 먹기도 해요. 그래서 현미는 소화가 어렵죠. 원래 먹을 수 있는 부분은 배유입니다. 우리를 할맥도정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도정의 목적은 부스럼 방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밀가루 제품의 가공 특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답은 4번. 밀가루의 단백질에는 글루아딘, 글루테닌이 있고 이들이 물과 결합하면 글루텐을 형성하죠. 이 글루텐은 밀가루 제품의 가공 특성을 좌우합니다. 다음 연결한 것 중 적당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식빵 마카로니는 쫄깃한 식감을 내야 하죠. 그래서 강력분을 사용해야 합니다.